그들은 통치를 정치라고 강변하면서 살벌한 배격도 정치로 미화했습니다. 저에게는 특정인의 지시로 움직이는 타당이 아닌 참된 정당 정치가 소중합니다. 실천적인 지도자의 실용적인 정책에 승부를 걸어야 할 때라고 확신합니다. 박근혜 정부가 꼭 성공을 해야 된다 생각을 했고 마지막까지 도와주지 못한 데에 대해서 진짜 아직도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결국 진영 의원, 솔솔 얘기가 나오다 결국 여당 의원이 야당으로 이동하는 정말 드문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결국 저 배신의 정치라고 밀려난 것, 그것이 가장 마음을 다치게 한 것 같은데 배격이라는 말 썼네요. 네. 그 여당 의원이 야당으로 간 게 16년 만인데요. 그런데 네. 2000년에 이제 총선 끝나고 당시에 새천년 민주당에서 자유민주 연합으로 갈 때만 하더라도 이 공동정권의 이제 한 축이었던 자민련을 원내 교섭단체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여당 의원을 좀 꿔주게 한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의 경우에는 이제 여당에서 낙천한 진영 후보가 야당으로 간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며칠 전부터 이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더불어 저희가 추가로 설명드릴 것은 따로 없겠습니다만, 자, 지금 이제 빠르게 진영이 재편되고 있는 것 관련해서 안철수 대표 굉장히 심기가 불편한 것 같습니다. 논의의 중심에서 많이 밀려나 있습니다. 안 대표 오늘도 회견을 했는데요. 뭐라고 설명하는지 듣겠습니다. 새누리당의 공천은 포갑적 정치 보복입니다. 국민의 대표를 뽑는 게 아니라 여왕의 신하를 뽑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또한 친문 세력 중심의 당내 패권을 완성한 것입니다. 김종인 대표가 당내 대통령 후보는 한 사람만 있어야 한다는 말을 직접 실천에 옮긴 것입니다. 안철수 대표가 아주 말이 굉장히 세졌군요. 제가 안철수 대표가 평소에 좀 말이 점잖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이번에 이걸 보면서 네. 어떻게 도널드 트럼프를 많이 표절하고 네. 모방한 거 아닌가. 네. 도널드 트럼프가 사실 지금 미국 내에서 대통령 공화당 후보로 나서면서 네. 막말한다고 비난은 많이 받지만 그렇지만 공화당 골수 지지자들에서는 많은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네. 그게 바로 표현이 아주 세다는데 그게 방점이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안철수 대표도 이번에 하시는 거 보면요. 여왕의 신하 이런 말은 사실 엄청나게 센 거 아닙니까? 그렇죠. 군주 시대도 아닌데. 네. 그럼으로써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반감을 가진 네. 어떤 더불어민주당이라든가 국민의당을 지지하는 층에게는 어필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나중에 그게 만일 문제되면 또다시 그걸 갖다가 해명하면서 네. 또 관심을 끌 수 있기 때문에 도널드 트럼프의 전략을 따라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저는 잘한다 못한다 평가를 유보하고 싶은데 네. 안철수 대표가 잘한다는 평가를 받는 거는 네. 선거 끝난 다음에 네. 최소한도 교섭단체 구성하지 않으면 네. 어떤 지금까지 과정을 거쳐왔던 그건 실패한 정치고 네. 잘못된 정치고 잘못한 정치이다. 네. 결국은 결과가 모든 것을 말해준다. 왜냐하면 네. 지금까지 너무 왔다 갔다 하다가 소신을 가지고 나왔으나 네. 중간중간에 잘못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지금 굉장히 강하게 나가고 있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더 먼저 나갔어야 되고 더 세게 드라이브를 걸었어야 되는데 네.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이게 강하게 보이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다면 이제 남은 건 하나. 4월 13일 날 네. 실제로 교섭단체 정도는 구성해서 네. 캐스팅 보트를 지는 네. 그런 당을 만들지 않으면 지금까지의 시도가 전부 물거품이 돼버리고 네. 이 양반은 인격도 잃어버리고 정치로서의 능력도 잃어버리는 그런 거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이제 심규선 대기자 말씀처럼 정말 4월 13, 20석 얻지 못하면 더 이상 주목받지도 못할 텐데, 그러기 위해서 넘어야 될 턱은 바로 광주일 겁니다. 자, 광주에서는 모두 8석의 의석이 있는데, 구장차장. 네. 배진표가 부분적으로 완성되어 가고 있죠? 네, 이제 거의 여야 공천이 이제 확정이 돼 가고 있는데요. 네. 이 광주 동남 갑의 경우에는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최진 후보가 확정이 됐고요. 네. 국민의당에서는 장병환 후보와 서정성 후보, 정진욱 후보 간 이 경선을 통해서 후보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현역 의원은 장병환 후보인데요. 네. 그런데 이제 광주는 보면 국민의당 후보가 굉장히 많이 난립을 해서 네. 현재는 이제 1차 컷오프에서 이제 결선을 지금 앞두고 있습니다. 자, 동남갑 2회 다음 선거 어딜까요? 보겠습니다. 자, 동구네요. 동구는 이병훈 대 박주선. 네, 동남을은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후보와 국민의당 박주선 후보가 이제 확정이 됐습니다. 이게 대진표가 이제 확정이 됐는데, 네. 과연 이제 현역 의원인 박주선 후보가 이 수성에 성공할지, 그게 이제 관전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곳들인데, 이제 눈에 띄는 건 서구입니다. 여기요. 네. 천정배, 양향자 천정배. 어떻게 보면 이제 전국적 주목도가 가장 높다고 볼 수 있는 지역구인데요. 네. 이 천정배 대표는 현재 국민의당 공동 대표를 맡고 있긴 하지만 그 전만 하더라도 새정치민주연합을 먼저 깨고 국민회의를 창당했다가 지금 국민의당에 합류한 분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광주의 민심을 대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네. 그걸 더불어민주당의 양양자 후보가 과연 공략할 수 있느냐? 현재까지는 뭐 여론이 천정배 후보가 워낙 이제 인지도가 높기 때문에 네. 양양자 후보가 좀 처진다라는 그 분석이 많은데요. 네. 막상 이제 후보 등록하고 선거 전에 돌입했을 때 네. 과연 양상이 어떻게 나타날지가 좀 주목됩니다. 자, 근데 북구가군요. 이제 뉴 DJ 플랜이라고 해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더 이상 호남에선 정권을 만들 수 없다는 그 공식을 깨자. 그러면 미래의 DJ 같은 인물을 공천하겠다 그랬는데 정준호 변호사를 딱 그런 케이스라고 말을 했네요. 네. 근데 잘 알려지지 않은 분이잖아요. 네, 당에서 밝히기로는 이제 미래의 DJ라고 해서 이제 정준호 변호사를 공천을 줬고요. 국민의당에서는 이제 김경진 후보가 확정이 됐는데 그런데 이 북갑의 경우에는요, 강기정 후보가 네. 이 북갑에서 3선을 기록한 강기정 후보를 낙천시키고 정준호 후보를 전략 공천을 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광주 현재의 민심도 그렇고요. 네. 더불어민주당을 취재하고 있는 기자들 사이에서도 네. 도대체 누굴까? 아, 우리가 정준호 모르고 후보가. 있는 네. 이 미래의 DJ가 있었는데 네. 기자들이 취재를 못한 건지 아니면 뭐 하여튼 이 약간 설왕설래가 있습니다. 네. 당에서는 뭐 유망주라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좀 검증이 안 됐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한 군데 더 볼까요? 광산구입니다. 여기는 이제 전현직 의원이 붙게 되는 건데 네. 어떨까요? 이 권은희 후보의 경우에는 이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전략공천으로 국회의원이 되신 분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2012년 대선 때 그 국정원의 어떤 이제 댓글 사건에 대한 어떤 수사 기밀을 이제 공격을 하면서 이렇게 국회의원이 된 분인데 이분은 이제 국회의원은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되고 네. 이제 거의 1호와 다름없이 탈당을 해서 국민의당에 합류한 분이고요. 네. 더불어민주당의 이용섭 후보의 경우에는 2014년 지방선거 때 광주광역시장에 출마하기 위해서 이제 그 공천을 못 받아서 탈당을 했다가 네. 결국은 이제 강훈태 후보에게 양보하고 네. 이번에 다시 복당을 해서 이제 후보가 됐는데 이 지역도 과연 국민의당이냐 더불어민주당이냐 이 우열을 가릴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그 선거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광주의 5개의 선거도 이제 대진표가 짜여지는 건 저희가 점검해 봤는데 결국 안철수라는 정치인이 4.13 총선 이후에 존재감을 가지지 못할지 정말 이 광주 지역 선거 중요한 곳이 될 것 같습니다.